대학 진학 시 졸업도 더 빠르고 준비해야 할 과목도 적고 또 지원도 자유로운 편입이 무조건 더 쉽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분야 8년차 레오멘토입니다. 2025년 수능이 모두 마무리되었는데요. 수험생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매년 그랬듯 가채점을 통해 자신의 수능 등급을 이미 예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올해는 의대 증원과 N수생 증가로 더욱 쉽지 않은 해이기도 했습니다.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온 분들이라면 다시 대학 입시를 위해 재수를 고민 중인 분들도 많으시겠죠. 재도전을 고민 중이라면 그냥 재수 준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목표나 상황, 입시판의 흐름을 파악하여 방향성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재수와 편입, 그리고 대졸자 전형, 이렇게 세 가지 전형의 특징을 체크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어떤 방향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수능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으로 같은 길을 재도전하는 과정입니다. 어차피 내가 준비했던 과정이니 더 많이 준비하면 당연히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 꼭 그렇진 않죠. 수능의 시스템을 보면 기본적으로 상대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해마다의 수능 난이도에 의해 뭐 물수능이다, 불수능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2025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은 약 500명이 증원되었고 실제로 이러한 의대 증원의 영향으로 올해 9월 모의고사 응시자 수는 공개 이후 최다 인원을 나타냈습니다. 의대 진학을 위해 인서울대학, 심지어 서울대를 자퇴하는 학생도 급증했죠.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는 수능판에 쟁쟁한 경쟁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으니 당연히 1등급을 받는 게 더 어려워진 것이죠. 때문에 재수는 같은 대학을 지원할 학생들끼리가 아닌 전국의 약 50만 명과 함께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해도 다다음 해도 말이죠. 그렇다면 재수는 어떤 경우에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아직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 만큼 어리고 당연하지만 최상위권 성적에 근접한 2등급에서 4등급대 학생들에게 권장드립니다. 물론 2, 4등급대의 학생들 역시 재수를 하게 될 시 성적이 오른 학생은 통계상 절반도 되질 않는데 이는 재수 이꼴 성적 상승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때문에 자신이 재수를 했을 때 더욱 성실하게 공부에 임할 수 있는지 학습 방식이나 습관, 시간 관리 등 자신을 돌이켜보고 가능성이 있다 판단되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편입은 대학에서 대학을 전학하는 개념으로 수능처럼 1학년이 아닌 3학년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재수와 다르게 편입은 대학 과정을 최소 2년 이상 밟아야 지원이 가능하죠. 또 재수는 국영수, 탐구 2과목과 한국사까지 총 6과목을 준비해야 하는 반면 편입은 영어 또는 수학 이렇게 한두 과목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나다군만 지원이 가능한 수능에 비해 원서 제한 접수가 없는 편입은 10군데에서 많으면 15군데 이상 지원하는 편이기에 기회적인 측면에서도 확률을 끌어올릴 수 있죠. 대학 진학 시 졸업도 더 빠르고 준비해야 할 과목도 적고 또 지원도 자유로운 편입이 무조건 더 쉽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수능에 비해 뽑는 인원이 적다는 단점도 있고 준비해야 할 영어와 수학이 수능 레벨에 비해 확연히 높은 수준을 요하는 편이라 적은 과목을 준비한다 한들 수험생 못지않은 노력과 집중력을 요하게 되죠. 그럼 편입은 어떤 경우에 준비하면 좋을까요? 평균 4등급에서 5등급 이하이거나 영어나 수학 같은 특정 과목을 유독 잘하는 편이라면 충분히 편입을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보통 편입을 준비하는 분들은 학벌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학생들은 당연히 상위권 대학 레벨의 학생들이 아닙니다. 수시나 정시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간 학생들이 굳이 다시 편입을 준비하진 않으니까요. 즉 편입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경쟁자의 레벨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할 수 있죠. 편입은 학교에 결혼을 채우기 위한 전형인데 의대 증원으로 늘어난 상위권 대학의 자퇴생 수만큼 누군가에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재수, 편입을 고민하는 경우와 대졸자 전형은 결이 좀 다릅니다. 재수나 편입은 기본적으로 학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대졸자 전형은 효율과 뚜렷한 목표에 맞춰져 있죠. 이 전형은 정규 4년제 대학에서 시행하는 게 아닌 전문대학에서 시행하는 전형으로 수시와 정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보통 수시는 내신, 정시는 수능을 통해 선발하는데 대졸자 전형은 이러한 정원 내 전형이 아닌 정원 외 전형으로서 전문대졸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재수나 편입시험을 준비하는 편입과 다르게 별도의 시험 없이 학부 성적과 면접만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죠. 학벌보다는 간호, 물리치료 같은 보건계열 전공으로 진학하여 면허 취득 후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준비하는 편입니다. 직장생활로 인해 수능이나 편입 공부를 할 시간이 없거나 애초에 공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경우 또 전문대학이라도 충분한 비전과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전공에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전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학 진학을 위해 내가 준비해야 할 전형이 무엇인지 크게 3가지 전형을 나눠 살펴봤는데요. 편입이나 대졸자 전형은 고졸인 경우에는 학점항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여 빠르게 지원 자격을 갖춰 진학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편입, 대졸자 전형 지원 자격에 대한 플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이쪽으로 카톡 주시면 과정 설명 및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레오멘토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